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 분위기에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를 활용한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진대회는 챗GPT를 활용해 원고를 작성한 뒤 영어 스피치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각종 규제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분교 설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어 저학년 학생들이 원거리 등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양천구 목3동에 서울형 분교 건립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 분위기에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7%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0.06% 올랐지만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강남과 강북 모두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강남은 0.14% 상승한 송파구와 0.12% 오른 양천구가 상승을 주도했고 강북은 마포구와 성동구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1%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0.08% 올라 전국 평균보다 8배 높았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0.06% 상승했지만 지방은 마이너스 0.04%로 매매가와 같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더불어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412건에서 2월에는 2,455건으로 한 달 새 2,000건이 늘었습니다. 4월에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6월에는 3,829건을 기록해 올 초 대비 2.5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이 상승한 것은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대출 쪽에서의 규제 완화 관점들이 수요자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거래량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게 이제 가격 지표들이 경우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고가 지역들이 그 상승세를 주도하다 보니까 기타 지역, 중저가 지역들이 견인되는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대세 상승이라고 단정짓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추세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킨 챗GPT가 청소년 영어 경진대회에도 활용됩니다.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챗GPT 청소년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를 다음 달 9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주제로 챗GPT를 활용해 원고를 작성한 후 영어 스피치로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장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회는 영어 말하기와 챗GPT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Y교육박람회 2023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양천구 신정 4동에 위치해 있으며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9가구,
신혼부부 7가구 등 모두 16가구입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에서 1,400만 원, 월세 13에서 19만 원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7일부터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최수지 의원을 만나 목삼동 초등학교 설립 문제 등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위 부위원장이 원내대표단에서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서울시당에서는 수석 부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는 데 1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는지 배울 수 있는 1년이었다면 이 남은 3년 동안은 조금 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풀어내고 더 익히는 데 노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목동 같은 경우에도 사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은 지역구고 양천구엔 또 명실상부한 교육특구 아니겠습니까? 뭔가 양천구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그런 문제들도 많아요. 사교육 안에서 이 킬러 문항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으로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좀 사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뭔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이 서울형 분교라는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형 분교 TF가 11월 말 정도에 그 결과 보고서를 낼 예정이거든요. 이 TF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업을 어떤 곳에다가 실행을 할지 좀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계속 처음 TF가 발족할 때부터 목삼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목삼동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혹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교라고 하면은 보통 주차장부터 운동장, 학교 부지까지 이렇게 큰 부지가 필요하지만 분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 안에서도 2층에 급식실이 있고 6층에 또 체육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에 공주복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면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을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바를지 좀 고민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목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으신데 이게 좀 조건이 안 맞아서 사실 제가 한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이게 너무 목 이동만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서울시 전체가 좀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못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목 이동 같은 분들에게는 제가 뭐 가로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조금 더 이 소규모 주택 재정비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연구 용역을 넣어서 그 설명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일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 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앞서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가서 일을 하는 의원은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때
좀 뿌듯합니다. 그때 사람들과 더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성장해 나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할 때는 그런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서영 아나운서 혹시 스포츠 중에 컬링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네. 이 팀킴으로 대중들에게 또 널리 알려진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죠. 맞습니다. 자, 이게 될까 싶은데 사실 그걸 팀워크로 이렇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었는데요. 무더운 여름, 컬링장의 시원한 기운 느껴보시라고 다음 소식 준비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의정부 컬링장입니다. 밑에서는 현재 훈련이 한창인데요. 컬링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컬링 배우고 싶어요. 네, 열심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두 손 다 잡으시면 돼요. 저 따라하시면 돼요. 네, 자, 준비. 엉덩이 들고 하나, 하나, 그다음에 왼발과 엉덩이 둘, 둘, 그다음에 왼발 나가면서 셋. 천천히. 네, 그렇죠. 네. 예, 이제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까요? 네, 익숙해지세요. 이게 왼손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손이 밑으로 아, 갈 수도 아, 저 이게 있고. 편합니다. 네, 거의 네. 오른손이 그래. 네, 근데 이 거의 눌러주는 힘. 네. 이제 이 오른손은 아, 스피드. 네, 요만큼 닦는 게 아니면 요만큼 닦는 게 이 차이예요. 예. 압을 알겠습니다. 하면 닦으시는 거고. 예, 업을 업으라면은, 네. 예. 제가 아직 압 안 할 겁니다. 네. 시작. 얍. 업. 네, 이럴 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아, 들어서. 네. 아, 네, 이것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좀 아. 빠르게 닦고 아니면 더 빠르게 눌러주고. 네. 네, 지금까지 컬링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직접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링의 룰은 간단합니다. 하우스라고 불리는 표적의 정중앙에 상대팀보다 스톤을 가깝게 두는 만큼 득점합니다. 이렇게 연습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컬링의 매력을 듬뿍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팀킴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컬링. 선수들은 팀원들 간 전략이 맞아 들어갈 때 짜릿함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작전을 짜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샷을 던지고 그 던진 스톤을 이제 스위핑으로 메이킹하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적응하고 나가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종목이어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컬링. 하지만 시민들은 컬링을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국에 컬링 경기장은 단 2곳. 경기장이 있다고 해도 2시간 사용료는 평일 기준 12만 원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컬링 관계자들은 컬링이 시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저변이 확대되길 희망했습니다. 컬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실업팀이 없고 의정부 컬링장 대관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컬링에 푹 빠진 소년들.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 화이팅! 한국 컬링 화이팅!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
서울시가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시가 발표한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보면 6월 말 기준 38 세금 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